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보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볼리저 밴드의 하단선에서 강력히 지지가 되고 있고 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급등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3,000원입니다. 이 3,000원 구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라도 반등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SEC가 이 트럼프 미디어의 비트코인 비축 23억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미디어는 50개 기관 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23억 달러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자, 이것은 상장사의 비트코인 비축 관련 사모 발행 사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이런 비축안이 계속해서 지금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 국가 단위로 확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트코인의 시장 유통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악재들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건 항상 호재와 악재의 반복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 악재가 또 하나 좀 발생을 했죠. 바로 이 중동전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이번에 이란도 다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굉장히 깊고 또 이 계속 반복이 돼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장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전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우리 코인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속에서 이런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좀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에 우리가 절대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점 매수 기회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면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혹시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습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 리플뿐만이 아니고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하루하루 이제 단타성으로 우리가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SEC와 리플 측에서 법원에 소송 중단 그리고 벌금 반환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자, 이것은 2차 합의안이 제출이 된 것이고, 앞서 5월 달에 리플과 SEC 측에서 이미 합의안을 제출했었는데 토레스 판사가 이것을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레스 판사는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를 이유로 해서 이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리플과 SEC 양측이 민사소송규칙 62.1에 따라서 공동신청서 합의안을 제출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토레스 판사는 잘못된 절차적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규칙 60에 따라서 제기가 됐어야 되고 이미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가, 이것을 양측에서 입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절차를 따르다 보니 이것이 입증이 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안이 제출이 된 것이고,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법률 전문가는 토레스 판사가 공동 요청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토레스 판사는 벌써 이 소송을 4년 반 넘게 지켜봐 왔고, 이것을 담당을 하면서 계속 양측의 합의를 권유를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레스 판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앞으로 토레스 판사는 2주 안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으로도 충분히 결론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6월달 안으로 리플과 SSL 소송은 깔끔하게 끝이 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실제로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경우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 리플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었는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이어졌었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지난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리고 갠슬러 위원장이 퇴임 소식을 밝히면서 이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10배 격차가 났었던 것이 지금은 2배 정도까지 많이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리플이 다시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ETF 출시까지 현재 임박한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6월 17일자 이 리플의 첫 승인이 될 것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핵심 마감일이 6월 17일인 거죠. 원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승인 기한이 5월 3일자였는데 SEC가 이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6월 17일자로 연기를 했었던 거고, 이것이 핵심 마감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6월 17일자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6월 3일자에는 리플 ETF가 승인될 확률이 9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6월달 소송 종료와 ETF 출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통해서 리플 정말 강력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리플의 ETF와 소송이 종료가 되면 리플은 3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의 방향성이 이제 곧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TF 출시가 될 경우에는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 토큰의 소각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이 락업 해제를 의미를 합니다.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CEO는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약 370억 개 가량이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리플 측에서는 매달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 판매된 자금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보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수급 원리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EO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ETF 출시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ETF가 출시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리플로 쏠리게 되면서 리플 재단 측에서는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락업 해제를 하면서 더 이상 뭐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리플 토큰의 시장 유통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리플의 CEO가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좀 밝혔고, 또 리플의 CTO는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이것이 바로 락업 해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리플의 CTO가 언급한 바를 보면은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한 XRP를 소각 카드로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는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 재단 측에게 XRP를 빨리 소각을 하라라고 이런 여론들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플 측에서도 소각을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이제 방향성이 좀 더 재밌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해서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해줘야 될 것은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는 안전한 눌림목, 맥점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구간을 찾아서 함께 공략해 나가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이에 따른 모든 정보, 모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 바로 중동 전쟁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코인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이제 단계적인 악재가 하나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작년 8월 달에도 굉장히 크게 우리 코인장을 좀 폭락을 시켰습니다. 이 악재가 다시 한번 현재 발생하면서 이 시장이 경고를 좀 보내주고 있는데, 어떤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과정에 어떻게 수익까지도 낼 수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켈이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켈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제 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 엔케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게르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